자, 마풀 개념 익힘 3번서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까지 갈 때 an이 2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제곱은 12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에 했던 거랑 조금 구분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어떤 값에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리미트 an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먼저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치? 맞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얘는 맞는데 이것만 갖고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비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 자,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식을 어떻게 쓰냐면 a와 r의 n-1 요거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비의 문제가 생겨버린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시그마 an이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요 값이 2에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냥 얘는 당연히 0이에요 라고 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좀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됩니다.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는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a는 0은 아닐 거예요. 다 0, 0, 0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값은 어떻게 되냐면 1-r분의 첫째 항 a다 해서 요 값이 2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등비 급수하면 그냥 시그마 요것만 했었는데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조건을 요렇게 요 조건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값이 2다라고 하면 요렇게 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시그마잖아요.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1, 2, 3, 4를 넣는 겁니다. 그럼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를 갖다가 a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 r 제곱이 될 거고요. a 세제곱 r의 세제곱 될 거고. 여기가 ar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a 제곱에 r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식을 ar로 봐. 등비라는 말을 되게 중시하셔야 됩니다. 등비는 다 a와 r의 식으로 바꿔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그럼 첫째 항은 a제곱이고 공비는 r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1-r제곱 분의 당연히 이제 r의 범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r제곱도 당연히 수렴하는 조건의 범위에 속하겠지. 자, 그러면 첫째 항은 a제곱이 될 거고 요 놈은 12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 a의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의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곱하기 r의 6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1-r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비에 대한 어떤 연산은요, 등비는 나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요. 등비는 나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등비는 이거분의 이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관련된 계산은 주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럼 이거분의 이걸 하게 되면 여기다 분의 1-r분의 a가 2다라고 하는 건 이거분의 이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a는 약분돼서 a가 남았을 거고요. 밑에는 1-r이 약분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죠? 1+r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6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A와 R의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A와 R의 식으로 써야 되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제곱에서 연립하지 말고요. 요걸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연립을 하란 말이에요. 야, 크로스 할 테니까요. A는 2-2R이 됐을 거고요. 자, 여기는 A는 6 플러스 6R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요놈과 요놈은 두 놈이 같은 놈이 될 테니까 넘어가서 8R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될 겁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는 A는 그럼 뭐가 되겠죠? A는 3이다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큰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문제의 풀이법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해볼까 하냐면요. 129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A 더하기 AR 더하기 땡땡땡에서 이것은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R의 범위부터 쓰셔야 됩니다. 이 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1-R분의 A는 8이다 라고 하는 박스 하나 딱 정리가 됐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A 시그마 A의 2n-1이다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될 거라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AR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것이 5분의 30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1-R 제곱분의 첫째 항 A가 있는데 요놈은 5분의 32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등비는 뭐 한다고요? 나눈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비 수열을 하나만 갖고 주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갖고 줍니다. 그러니까 AN이 등비고요. BN도 등비 수열, 등비예요. 이제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조건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쓰는 습관을 이렇게 봅시다. A를 등비수열할 때 첫째 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고 했다라고 치자. 또 다른 수열 등비수열이 나오면 요놈을 B라고 하고 얘는 P라고 쓰자. 요건 정해도 돼요. 다른 두 수열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A하고 R로 썼다면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을 B라고 놓고 뭐 공비를 P라고 놓는다든지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좋아하는 문자를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를 많이 써요.
자, 그럼 발전 문제 130번에 보면 2번 문제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일단 두 수열을 줬잖아요. 그럼 A하고 B라고 줬으나 첫째 항은 다른데 공비는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P를 안 쓰고 똑같이 R이라고 썼습니다. 공비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얘는 A 빼기 B가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A1, A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R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는 조건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습관이 푸는 순서가 그대로 맞춰서 가버릇하세요.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가 8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B가 됐을 거고요. 그 놈은 6이다 이렇게 됐겠죠. 자, 요 놈은 뭐가 됩니까?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은 A고 요 놈은 B잖아요. 더하기 요 놈은 AR이고요. 요 놈은 BR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AR의 제곱, B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등비는 무조건 R로 써야 된다. 이거 괜히 쓸데없이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그마 나오면 1, 2, 3, 4 넣어보세요. 1, 2, 3, 4를 넣어서 등비면 등비수열로 쓰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공비가 R제곱이 되겠죠? 분의 첫째 항은 A, B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구하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요는 두 개는 나누셔도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의 1, 분의 1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나눠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랑 얘랑은 약분돼 보니까 B분의 A가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3A는 4B인데, 아까 여기서 A 빼기 B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B 플러스 3은 4B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B는 3이다가 나오게 되네요. B가 3이니까요. A는 4다가 됐겠죠. 맞죠? 그럼 뭐 여기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어주면 이게 4라고 칩시다. 그럼 4, 4 약분해버리고 나면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분의 1 해주니까요. 1은 2 마이너스 2R이 될 테니까요. 2R은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요렇게 저렇게 바꿔내가지고 여기서 막 조건을 갖다 자연수 조건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요거는 한번 더 이건 문제를 풀고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좀 난이도 좀 높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에서도 계속 많이 써보는 거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있는 문제는요. 뭐 여기에서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짝 저만식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마플 개념기 4번 문제 볼게요. A1은 1이라고 했고요.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5분의 1의 n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의 2n의 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 좀 어떤 패턴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두 개가 곱해졌는데 어떤 거듭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5분의 1의 n승일 수도 있고요. 3의 n승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곱해져 있고 얘가 거듭적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듭제곱이 아니고 여기다가 만약에 3n 빼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1은 1이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두 수열이 있는데요. n항과 그 다음 항까지 관계식이 곱하거나 더해서 일정한 규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자, 일단 문제를 풀고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푸는 겁니다. A1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부터 집어넣게 되면 A1 곱하기 A2는 5분의 1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1이 1이니까 A2는 뭐가 되냐면 5분의 1의 1승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근데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가 되면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2가 5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A3는 뭐가 되겠어요? A3도 5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면서 여기는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A3가 5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A4는 뭐가 되냐면 5분의 1의 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4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5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두 놈이 같고 요는 두 놈이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규칙을 잡아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형태는요. 그래서 한번 봐준 형태만 딱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홀수함끼리 규칙을 갖습니다. 홀수함끼리 규칙을 가져. 그리고 짝수함끼리 규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요. 홀수함끼리 규칙을 갖고 짝수함끼리 규칙을 갖는데 그래서 이 형태가 뭐에 대한 점화식이냐면요. 홀수함끼리 등비수열이에요. 홀수함끼리 등비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함끼리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홀수함과 짝수함을 얘는 규칙이 없어요. 얘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거듭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요. 홀수함끼리 등비고 짝수함끼리 등비가 돼요. 홀수함끼리 등비고 짝수함끼리 등비가 돼요. 그럼 홀수항은 이렇게 되고 짝수항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쵸?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되는 형.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홀수항끼리 등차고요. 짝수항끼리 등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홀수항, 짝수항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3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1, 4, 이게 3칸씩 돌아가면서 규칙을 갖습니다. 이거는 3개를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3개씩이 등차 등비가 갈라지게 돼요. 항이 3개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은요, 뭐 아주 중요하게 많이 써보는 건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좀 기억해 둡시다. 곱하기가 거듭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자,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게 뭡니까? 시그마 A의 2n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짝수항만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공비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의 1분의 첫째 항 5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어차피. 자, 요게 답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2n-1 했다 그러면 얘 홀수하고 첫째 항을 1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A의 n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더하셔야 됩니다. 홀수항끼리 다 더하고 짝수항끼리 다 더해서 그 값을 계산해 주시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연습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발전 문제 133번 문제예요. 자, 하나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3의 n승이라고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이 짝수 홀수가 따로따로 규칙을 갖는다는 걸 알고 가시면 조금.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다 1 집어넣었다면 8이 됐을 거고 여기는 3의 1승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2는 뭐가 되냐면 8분의 3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이 됐을 거고 여기가 8분의 3이 됐을 건데 3은 약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8 곱하기 3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8 곱하기 3이 될 텐데 3 하나는 약분되니까 3의 제곱이 남았을 거고 8분의 3의 제곱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얘를 놓고 그냥 놓고 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은 공비가 3이 되는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고요. 자,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도 공비가 3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A의 2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짝수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짝수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짝수항의 규칙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첫째 항이 8분의 3이고요. 공비가 3이 되는 애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근데 그럼 2n까지 가면 이건 몇 개여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1, 2, 3, 4 들어가면 얘가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몇 개가 나? n번째 게 되는 거죠? 짝수항의 n번째 거. 이것의 n번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건 r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 이건 합이지.
자, A 곱하기 R에 n-1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거를 갖다가 얘를 첫째 항, 둘째 항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n번째 거를 따지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 그럼 A의 2에는 8분의 3 곱하기 R이 3이 됐을 거란 말이야. 3의 n-1승이 됐겠죠. 그럼 한번 체크해볼게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A의 2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8분의 3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4는 n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요. 8분의 3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돼요. 분해. 자, 요거는 홀수항을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거 몇 개입니다? n개겠죠. 그럼 수열을 이거를 갖다가 1개, 2개, 3개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이 합이 되겠죠? 그죠? 개수는 n개입니다. 자, 공비는 3이니까요. 자, 3-1분의 첫째 항이 뭐냐면 8이란 말이에요. 홀수항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3의 n승 빼기 1이다. 이렇게 됐을 거라. 되셨죠? 자, 여기서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지수가 있는 수열은 n은 무조건 n승 대 n승 싸움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n승이어야 되니까 요 놈은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이 됐을 거죠. 그럼 여기는 2가 됐을 테니까 4가 됐을 거고요. 요렇게 문제가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n승 대 n승 싸움인데 사실 얘를 하게 되면 여기는 곱하기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기 여기 1의 n승 이렇게 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늘 n승 대 n승 싸움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쳐다보면 얘는 3보다 작은 애니까 무조건 날아갔을 거고요. 두 개 약분해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좀 빠른 놈들은 이게 짝수항 홀수항의 공비가 3이다라는 것까지 빨리 알아요. 아까 5분의 1일 때 공비가 5분의 1이었죠. 근데 요거만 딱 문제를 내는 거니까요. 요건 뭐 특별하게 고난이도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제가 안 떠줄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놈이 조금 있습니다. 자, 71쪽이에요. 자, 1번이요. 급수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이다 부터 따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급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리미트 AN은 0인데 자, 이 시그마 그 다음에 AN분의 1 그럼 그거 리미트부터 시켜봅니다. 근데 AN이 0에 가까워지니까 이것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니죠. 두 번째요. 급수 이것이 수렴한다 그랬으면 리미트 AN분의 1은 0이어야 되니까 AN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AN에서 AN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발산한다니까 맞습니다. 3번은 당연한 거예요.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4번에다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옳은 것 적게 해서 니네한테 좀 헷갈리게 내려고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인데요. AN보다 BN이 클 때 리미트 AN하고요 리미트 BN이 이거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 맞지? 맞죠? 근데 왜 그랬냐면 자, 여기가 2에 가까워진다라고 칩시다. 자, AN은 이렇게 생겼고 BN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둘 다 나중에 0에 가까워지는 같은 쪽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BN이 당연히 크지만 BN은 모든 것에서 AN보다는 크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뭐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는을 넣어줬어야 맞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그마가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시그마 AN하고요 시그마 BN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는이 안 들어갑니다. 는이 안 들어가요. 즉 이것의 값이 알파고요 이것의 값이 베타였다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여기를 딱 잡고 여기를 딱 잡고 여기를 딱 잡는데 얘는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n의 값과 an의 값을 더할 거고 bn과 an을 다 더해서 값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 요만큼 bn이 크죠? 이미 크잖아요. 그죠? 이미 크기 때문에 얘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합이 같지가 않아요. 이미 요만큼이라도 클 수밖에 없고 극한값은 둘 다 가까워지는 값은 0이니까 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합일 때는요. 합의 무한급수가 됐을 때는 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은 그거 별표를 하나 쳐두셔야 돼요. 늘이 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하고 6번인데요.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어? 등비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등비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자, 시그마 AN이 등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리미트 AN이 0이다로 풀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AR 이렇게 돼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라고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에 관련된 얘기로 나와야 돼요. 는 안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시그마 2n A의 2n 이거는 AR하고 AR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비가 뭐가 됩니다? R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그래프로 그려서 보세요. 뭐 암산이 되시는 분은 R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부터 안 들어갑니다. 1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때 얘를 Y라고 놨을 때 Y가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0부터 1 사이에 들어있는 놈이 나오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한다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6번입니다.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얘가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그마 AN이 발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AN이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A하고 AR하고 이걸 더했는데 이 값이 발산을 한대요. 발산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 놈이 아닌 다른 거를 갖게 되면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어요. R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놓고 나서 물어보기를 뭐라 그러냐면 시그마 A의 2n이 발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얘는 AR하고 AR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R 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도 그래프로 판단합니다. 자, R 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R의 범위가 어떠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놈이 아니니까 나머지 놈들이겠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놈들이 되면 무조건 발산하는 놈이니까. 자,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이 그럼 얘는 1일 텐데 1보다 큰 놈들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이 다 발산하느냐? 다 발산 맞죠? 다 발산 맞죠? 1보다 다 큰 범위가 됩니다. R 제곱이 공비인데 R 제곱이 다 1보다 큰 놈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수렴하는 놈이 생겼으면 틀린 게 돼요. 그래서 이거 범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판단하셔야 옳은 걸 찾기가 잘 돼요. 자,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요 정도 정리하시면 뭐 나머지는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도형 부분에
뒤에 보면 이제 되게 골 때리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셨을 때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요.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얘가 순환수소거든요. 첫 번째가 사실 순환소수가 사실은 무한등비구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내가 난 중학교 2학년 때 난 이거 영원히 잊지 못한다. 1번, 2번. 니네는 1번이 맞아 보이냐, 2번이 맞아 보이냐? 지금이 알겠지만 난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2번이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2예요. 0.9999999가 어쨌든 1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을 거 아니냐는 거야. 맞지? 맞잖아. 선생님은 분명히 학교 문제도 다 1이래. 근데 막상 시험에 딱 나왔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1번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난 죽어도 아닌 거야.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써도 틀렸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1보다 작아요. 동의되니? 근데 사실 내가 중학교 2학년을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서 이 생각을 다시 하면 난 아직도 답이 2번이에요. 난 아직도 2번이야. 그렇지 않냐? 아니 얘 1에 0.999에서 계속 가까워지는데 얘가 1은 수직선에 보면 얘가 1인데요. 0.9999는 계속 여기 달라붙는 거잖아. 계속 달라붙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1보단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동의 안 되냐? 난 이거 지금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난 1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내가 진짜 짜증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 개념은 극한값이라는 개념이에요. 0.9999999 자 이것의 극한값은 뭐니? 그러면 1 꽝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극한값은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극한값은 1이죠. 극한값은 1이니까 극한값은 1이다니까 늘이 맞다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한테 극한값이라고 누가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태에서는 2번이 맞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2번이 맞아요. 그럼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0.9의 순환소수가 1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극한값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야 그러면 1이 근데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말 안 해줬으니까 2번이 맞는 거지. 지금도 다시 문제 나오면 2번 이거 쓰고 틀리고 말 거야. 왜? 극한값이라는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게 영원히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극한값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것을 니네가 옛날에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다 10을 곱했죠. 여기서 여기를 뺐어요. 그러면 9x가 되죠. 여기는 9가 됐었고 지워지고 얘는요. 그 다음 놈이죠. 그 다음 놈이죠. 그럼 어디가 남을 거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x는 9분의 9다 해서 1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쵸? 그러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잖아요. 맞죠?
그럼 공비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0.9고요.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순환소수가. 그럼 1 마이너스 R이 10분의 1이잖아요. 분의 첫째 항 0.9고요. 1 마이너스 이것의 n승은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분모에다 10 곱해주니까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환소수 따졌는데 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무한 등비급수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345에 45가 이렇게 순환이 됐다. 이렇게 따집시다. 근데 이제 공식 다 까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난 이 공식 몰라요. 그래서 중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다시 x를 곱해서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기다 적당히 곱해서 소수점을 지워라 이렇게 해. 나는 이 공식 못 외우겠어요. 영원히 안 외우죠. 이게 죽어도 안 외워지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난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2.345 더하기 0.00 2.3 이거 뺄까요? 2.3 더하기 0.045 더하기 0.000 00045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다? 등비수열이 되겠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0.00045를 해주고요. 2.3을 더해주시면 합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얘기로 얘는 끝이에요. 얘는 무한등비수열이 등비급수로 순환소수를 풀 수 있다. 자, 요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도형에서의 무한급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박이죠. 이 문제는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거의 꼭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정권에서 이 문제 빼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변화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어떤 문제, 여기 문제 순서가 좀 개떡 같아가지고요. 문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풀겠습니다. 요거 좀 길어요.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여기 그 문제들이 없네.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들 순서를 지 멋대로 해놨구나. 에이. 자, 81쪽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크 개념 익힌 4번 문제. 네, 이거 좀 기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길어서 이제 한번 하면 쉬지 못하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